자, 그동안 임명, 그까지 가지도 않고 지명만 되기도 전에도 정책에도 굉장한 논란이 있었고요. 말들이 많았는데 오늘 드디어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이 됐죠. 이제 인사청문회 남기고 있는데요. 이 주제 첫 번째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오늘 이동관 후보자가 어떤 입장, 소감을 냈는데 이런 내용이 포함돼요. 가짜뉴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소감을 담았는데 오늘 대통령실의 발표 그리고 뒤이은 이동관 후보자의 소감 발표가 있습니다. 보시죠. 대통령께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명코자 합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언론계에 오래 종사하신 그야말로 언론계 중진으로서 대통령실 대변인 또 홍보수석 비서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이 가짜 뉴스와의 전쟁에 각국 정부, 시민 단체가 모두 그 대응에 골몰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도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의 NHK 국제방송 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그리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거대 유통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 가지 앞으로의 어떤 구상을 예상할 수 있는 약간 포부성 어떤 아이디어 이런 걸 좀 내놨어요. 자, 오늘 여야 정당에서 당직을 맡고 계신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우선 민주당의 정구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신데요. 일단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일단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얘기가 나온 지 벌써 2달 정도 됐거든요. 예. 2달 동안 임명 안 한 거 보면은 본인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아니죠. 용산에서도 보기에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학폭 논란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만 이분이 어쨌든 MB 정권에서 어쨌든 방송통신업 관련했었고 그 당시에 예. 뭐 YTN 기자들 해직됐었죠. MBC PD 수첩 예. 구속 수사했었죠. 그다음에 지금 KBS 사장 해임시켰죠. 굉장히 어찌 보면 이제 방송 장악의 상징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인들 보니까 대다수의 언론인들도 반대하고 있고 그런데 임명하는 거 보면 예. 그냥 뭐 원래 지금 뭐 이렇게 뭐 정상화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방송 장악 시도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정구택 부원장이 이제 민주당 시각을 이제 반영하면서 이제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오늘 사실 민주당에서도 이 지명이 공개된 이후에 반응들이 좀 나왔거든요. 굉장히 좀 강한 목소리가 담겼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많고 방송 장악 의도가 명확한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 강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국민을 우습게 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폭력적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했습니다. 먼저 9호로부터 시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자 즉각 중단하라. 언론자 기술자 이동관 지명 즉각 철회하라. 자, 국민의힘의 유희석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지금 야당은 뭐 처리하라. 지금 이 무더위 속에 그 대통령실 앞에 가서 지금 뭐랄까요? 기자회견일까요? 집회일까요? 이런 모습까지 보였어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후보자가 이제 지명이 됐죠. 예. 한 2달 걸렸는데 그 이유가 뭐 대통령실에서 탐탁지 않게 여긴 게 아니고 전임 한상혁 위원장의 임기 만료와 이 관련해서 이 잘못하면 청문회를 2번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고려한 그런 이제 시기 조절이라고 봐야 되고요. 예. 이동관 수석이 이명박 정부 그러니까 15년 정도 전에 예. 이제 홍보수석 대변인 이렇게 쭉 지내면서 방송 관련한 언론 관련한 일을 하신 분인데 그때 일을 이제 다시 상기해서 언론을 장악하려는 그런 시도다 이렇게 예. 지금 야당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언론 장악이라는 그 생각을 굳이 지금 막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언론 장악이라는 거를 과연 그럼 누가 했으면 그럼 직전 정권에서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정권을 5년 동안 맡겨주신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그 예. 정부를 운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언론 정책도 펴는 것, 거기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도 이 정부입니다. 예.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에 집중을 해서 평가를 하실 일이지 아직 일도 시작하지 않은 지명자에 대해서 예. 과거의 일을 본인 야당의 어떤 시각으로 저렇게까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저렇게까지 국회의원이 가서 할 일인가. 예. 지금이 그런 상황이 아니고 청문회를 제대로 해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그 준비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인사청문회 날짜도 안 잡혔습니다. 약간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건데 오늘요 여당에서도 어떤 반응, 입장 이런 걸 좀 내놨거든요. 그 모습도 확인해 보죠. 방송 장악 전문가는 바로 민주당 정권 아닌가요? 지금 민주당 정권 하에서 방송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방송의 질서를 새로 잡아서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추진력과 전문성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검증하시면 될 일이지 아직 검증도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레짐작으로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오늘 제가 오전 중에 발표한 논평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동관 관련도 좀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걸로만 가겠습니다. 자, 기자님, 다른 지금 오늘 이 시간은 고위당정 협의 브리핑에 대한 백풀입니다. 현안 백풀이 아니니까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논평으로 대신하니까 그 제 입장이라고 저희 입장입니다. 오늘 기자들하고 약간 신경전이 좀 있었어요. 그 질문을 받고. 자, 요거 장윤성 기자, 그 다음에, 이상희 교수 이렇게 두 분 제가 들었는데 우선 학폭 관련해서 이게 사실 청문회 쟁점이 될 거라고 예상이 좀 되거든요. 자녀 학폭 문제.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문제가 별로 없다 이런 입장으로 판단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거 좀 오늘 전체적인 지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청문회에서 좀 어떻게 좀 쟁점이 될까요? 어떤 부분들이. 2분 안에 말씀드려야 되죠. 압축을 좀 해주세요. 예.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고백부터 좀 해야 되겠는데요. 예. 현근택 변호사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진짜 15년 전에 언론 장악을 시도했고 MB 정부에서 예. 언론에 대한 단합을 했다 이런 어떤 비유 그러한 어떤 형태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같이 근무했습니다. 제가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에 청와대 근무를 하셨으니까. 2년 동안 같이 근무했는데 제가 방송 장악을 했으면 저도 아마 그게 포함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당시 그걸로 조사도 많이 받았는데 억제로 혐의가 없음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좀 객관성이 있을까 같은 그런 신명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방송 장악 시도는 없었습니다. 당시에 유추를 해보자면 기억을 다 잊어버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직 대통령을 설치류에 비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광우병 사태부터 시작해서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 이 부분이 아주 극성을 부릴 때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청와대 실무적 담당자 그 책임자들이 이걸 방관하고 있다는 그 자체도 사실상 직무유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떤 해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위기를 순화시키는 그런 어떤 작업들은 있었다 봐야 되겠죠. 이번 인사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합니다. 인사가 잘 됐느냐, 정무직 인사가 잘 됐냐 못 됐냐의 판단은 사실상 지금 하는 건 거짓말이죠. 왜냐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적에 대한 결과가 나타났을 때, 정책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잘 됐다 못 됐다로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은 상징성 또 그렇게 되겠다라고 가정을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인사를 할 때는 흔히 야당에서 반대를 많이 할수록 야당에서 많이 시끄러울수록 이건 잘된 인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부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긍정적 의미로 어떤 요건에 의해서 자격에 의해서 그렇다기보다도 우리 여권의 그 인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야권이 부담을 하는 야권이 그러니까 부담을 갖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만 봤을 때 저는 잘된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야권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가지고 해석을 곁들여 주셨어요. 자, 이번엔 장윤성 기자. 자, 이제 청문회가 날짜가 잡히고 진행이 되겠죠. 쟁점이 좀 어느 정도 어떤 거로 좀 구별될까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이제 오늘 이제 지명이 됐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국회로 이송이 될 거고요. 그러면 8월 19일까지는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될 8월 겁니다. 19일까지 끝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8월 20일 정도에 이제 들어갈 텐데 기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최근에 기자들 대상으로 10,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기자협회에서 그
여론조사를 했을 때 예. 80%가 반대했습니다. 적합한 인사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예. 제가 오늘 이 취재를 하면서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예. 지금 기자들이 이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특보를 임명하는 것은 기자들과 한판 붙자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업 언론인 오늘 이제 긴급 예.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기자들 차원에서 저널리스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청문회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아마 이동관 후보자가 답변할 기회가 있겠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것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언론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겠죠. 앞서 예. 이제 질문 주신 내용을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동관 후보자도 뭐 BBC, NHK 같은 공영방송이 필요하다 예.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게 편성권입니다. 이 편성권은 사실 방송국 자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 그것으로부터의 독립은 그 어떤 정권으로부터 그리고 그 어떤 자본으로부터도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언론의 자유에 예.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 이동관 특보가 했었던 일들을 보면 좌편향 진행자 퇴출과 출연자 교체를 권고한다. 그리고 KBS 좌편향 간부, 무소신 간부를 반드시 퇴출하거나 보직을 변경해야 된다. 이런 등등의 내용이 국정원 문건을 통해서 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하고 덧붙여서 예.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들 학폭과 관련된 문제인 것이죠. 예.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좀 임명이 늦어진다라는 소문도 있었고요. 예. 뭐 앞서 말씀하신 이제 시기, 예. 인사청문회를 2번 해야 되는 차원, 뭐 이런 것들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큰 정순신 사태 때도 알 수 있듯이 이 아들 학폭 문제를 청문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준비할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이 그냥 괜찮다고 할 수 있을지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부 말씀 중간중간에 들어보면 앞으로 청문회 때 어떠한 질의가 나올지 그리고 어떤 점이 쟁점이 될지 이런 거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의 어떤 행적 그리고 지금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자녀와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으로 좀 크게 범주가 좀 나눠질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동관 후보자가 본인의 어떤 이 지명 소감으로 가짜 뉴스 언급을 했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짜 뉴스 이 문제가 좀 심각하긴 합니다. 그래서요. 우선 가짜 뉴스와 관련된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길지 않은 영상인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이게 위에는 진짜고요. 밑에 게 가짜입니다. 위에 걸 가지고 아래 가짜를 만든 건데 이 영상 보시면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등장하는데 무슨 책인데 그 책 코너가 설명이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뭐 브레인 뭐 써 있는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요. 치매 예방을 위한 뇌 운동 관련 책 코너라고 둔갑을 시킨 겁니다. 실제로는 일반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는 모습이었는데 이거를 치매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항상 건강 문제가 이슈인데 이거를 거기다 연결시킨 겁니다. 이게 가짜 영상이 퍼졌습니다. 자, 그럼요. 이거 좀 더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죠. 내용 보시면요. 이게 단순하지만은 않은 게 이게 합성 영상인데 러시아의 국영 매체가 SNS에 이 영상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 SNS는요. 이게 국영 매체인지 아닌지 이런 거 표시할 의무가 없는 매체랍니다. 지금 다른 SNS 같은 경우는 국영에서 운영하는 매체면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다 이런 걸 표시해야 되는데 이 SNS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올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전혀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바이든이 본인이 치매 걱정하니까 저런 책을 고르는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가짜 영상 뉴스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거를 버젓이 국영 매체가 SNS에 올린 겁니다. 자, 이상희 교수님. 이거요. 지금 국적 불문제 가짜 뉴스가 진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각국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내년 총선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지금요? 일단 첫 번째는 이런 SNS가 그 발달 속도가 무진장 빠릅니다. 예.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정도로 속도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제도 자체가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병폐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뭐 스레드는 아다시피 뭐
상당히 그 유명한 새로 만든 지 생긴, 얼마 안 만든 됐지만 뭐 1억 명, 순식간에. 다섯 만에 뭐 1억 명 예. 정도가 접속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데 이게 국영 매체라는 표시를 해놓는다 그러면은 아 이게 정치적 목적이 있구나. 일단 이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죠. 이해가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당연히 바이든이 나이가 많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정치적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걸 진짜로 믿는다는 그대로 거죠. 믿어버리는 거죠. 이 가짜뉴스 뺑패가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앓고 있는 사실상 새로운 어떤 디지털 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이동관 내정자도 바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안보적 예. 측면에서도 지금 이렇게 국적에 대한 국인 매체에 대한 표시도 없는 상태에서 예. 무분별하게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이런 심리전.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국내 내부에서는 갈등이 부추겨지고 분열이 생기고 이런 어떤 정치적 이득을 본다는 거. 예. 또 그로 인해서 경제적 이득까지 취할 수 있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가짜 뉴스에 대한 부분들은 보수와 진보 정치적 이득을 떠나서 사실상 이 문화 자체가 더욱더 심화되기 전에 예. 이건 빨리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 우선 뭐 언론사들이 자정적 어떤 예. 결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좀 전에 우리 장 기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편성권으로부터 독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편성권으로부터의 독립 자체는 가짜 뉴스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자성이 먼저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편성권에 공정성과 중립성, 객관성을 예. 지켜야 되겠다. 이 방송에 대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생긴 게 죄송합니다만은 편성권의 독립 이전에 새롭게 자본으로부터 독립이 시작이 되어서 새로 생긴 게 카르텔에 대한 독립입니다. 지금 카르텔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가짜 뉴스가 생기는 겁니다. 이 카르텔은 뭐냐면은 자본과 편성권, 소위 정치 권력으로부터 나타나는 예, 예. 그런 현상에 이 부분들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카르텔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지금 이동관 내정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한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카르텔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 제가 장윤성 기자께 한 30초 정도 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상당 뭐 말씀하실 거 하세요. 아니요, 뭐 저는 뭐 카르텔이 여기서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영상은 얼마든지 검증이 가능한 영상인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바이든이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뭐 김정은 위원장 뭐 가짜 뭐 이런 것들도 예. 이제 뉴욕에서 발견돼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언제든지 저런 검증을 하는 게 또 언론의 역할입니다. 예,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편성권과 카르텔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 가짜뉴스에 대한 편성권 얘기 아까 예. 앞서서 했던 발언을 조금 설명했는데 알겠습니다.